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이죠. 대만과 중국 현지 30년 경력을 가진 북경대 김상순 박사가 분석하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14번째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 우리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연구와 분석을 해야 중공의 아주 간교하고 더러운 잔꾀를 읽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국민 안전, 국익 수호 및 국격 제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카더라 아님 말고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돈벌이에 미친 가짜 유튜버들의 과장된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뇌되지 마십시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14번째로 아버지 후진타오의 굴욕, 후하이펑의 시진핑 복수가 이루어질까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시진핑에게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후진타오의 굴욕에 대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은 시진핑에게 복수할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후진타오 전 중공 총석의 아들 후하이펑의 행보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10월 22일 시진핑이 총석이 3년임이 확정되는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아버지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일개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현장에서 지켜봤죠. 당시 공청단의 거물들인 리커창, 왕량, 후춘하는 물론이고요. 중간급 간부들도 대거 참석했던 자리에서 아무도 이를 말리는 사람이 없는 정말 참담한 수모 현장을, 굴욕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사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족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구리 이러면서 몸을 낮추고 숨죽이고 처분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한직으로 내몰려 있던 후하이펑은 조용히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몇 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숨죽이고요. 자, 후진타오는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발표되는 차기 지도부인 중앙상무위원회 7명의 명단과 25명이지만 실제로 24명으로 발표되었던 중앙정치국 국원 명단, 그리고 이들이 모두 포함되는 중공의 실질적인 권력기구이자 핵심 멤버가 모두 모이는 205명의 중공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그리고 후보위원들 명단에 197명이죠. 여기에 시진핑이 약속과는 달리 공청단 파벌을 대거 등용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몰아내고 시진핑 시자진 파벌 일색으로 채운 것을 뒤늦게 알고 폐막식 행사 도중 옆에 앉은 시진핑에게 따지다가 결국 쫓겨난 것입니다. 제가 이미 당시의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진핑과 그 파벌, 시자진 파들이 미리 짜고 각색한 소위 친위 쿠데타입니다. 후진타오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으로부터 19차에서 할당받지 못했던 중앙위원회 위원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었고 시진핑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아두었던 것인데요. 사실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처음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오를 때 2012년 얘기입니다. 장점인의 10년 상황 노릇 간섭질과 갑질에 질렸던 후진타오는 장점인의 상하이방을 시진핑과 협공으로 몰아내는 조건으로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205명의 위원, 중앙정치국 25명의 국원, 그리고 상무위원회 7명의 상무위원회에서 공청단의 지분을 요구했고 시진핑과 합의해서 함께 장점인의 상하이방 숙청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요,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덩샤오핑이나 장점인이 했던 것과는 반대로 중공 총서기와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중공 중앙군사의 주석직과 중국 중앙군사의 주석직까지 한꺼번에 넘겨주는 완전히 예상치도 못했던 파격적인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후진타오의 도움을 받아서 2013년부터 상하이방 숙청을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2015년에 후진타오의 정치 기반인 공청단의 예산 절반 삭감으로 공청단의 활동을 대폭 축소시켰고 공청단 간부들의 공산당 당원 입당 심사 강화로 입당을 막았으며 인터넷 공청단을 만들면서 자신이 공청단의 일부를 흡수하는 1차 배신을 때렸던 것입니다.
물론 19차 당대회에서 약속했던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정치국 국원, 상무위원회 상무위원 지분을 늘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후진타오는 1차 배신을 당했지만 이후 다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점인의 상하이방 숙청에 협력을 했고요. 20차 당대회에서 다시 19차에서 배정받았어야 할 소위 공청단의 지분을 요구를 했고 시진핑은 이를 받아들인 듯 했지만 20차 당대회 폐막식 당일날 따로 준비했던 시진핑 파벌 위주의 새로운 명단을 숨겨둔 거죠. 이 명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예. 후진타오는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희희낙낙하고 있었는데, 후진타오는 당일날 2차 배신을 당하면서 더구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진핑에게 항의하는 명단이 바뀌었다고 어제 보여준 내용과 다르다는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개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대표단 단상에서 이를 지켜봤던 원자바오 전 총리, 공청당 2인자 왕양과 3인자 후추나 그리고 객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후진타오로부터 일말의 기대감을 전달받았던 차기 지도자 후보였던 공청단의 왕양도 은퇴를 당했고요. 역시 차기 지도자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후추나마저도 정협의 부주석이라고는 한직 중에 한직으로 좌천되고 말았으며 중앙위원회 위원까지는 몰라도 후보위원 정도는 올라갈 줄 알았던 중앙위원회 위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바랬던 후하이펑 역시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 자, 이번 방송의 핵심은 두 번째로 그렇다면 후하이펑은 아버지 후진타오의 복수를 할 능력이나 권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제 생각을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하이펑은 1972년 11월생입니다. 현재 중공의 민정부 부부장, 즉 차관으로 아직은 위치가 매우 낮은 직위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후진타오의 후광으로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일 때에는 일거수일투족이 매번 언론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2일 20차 당대회 폐막식 시절에는 후하이펑이 절강성의 소도시로 인구가 약 253만여 명의 여수시 당서기에 불과했지만요. 아버지 후진타오가 폐막식에서 끌려나가고 난 뒤 조용히 여기서 지내고 있었고요. 시진핑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1년 뒤인 2023년 12월에 중앙으로 끌어올려서 민정부 부부장, 즉 차관 자리를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돌발적인 시진핑이 이런 인사에 대해서 후진타오에게 뒤늦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화해의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 셈이죠. 후진타오의 그 권력이 있었던 2022년 10월 이후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2025년 상반기부터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권력 누수설, 퇴진설 등이 루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후하이펑의 활동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하이펑은 최근에 상해에서 열렸던 2025년 6월 18일 제15회 2025 육가치 포럼의 개막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발음으로 육가치 포럼은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융 관련 포럼입니다. 상해시의 중국 상해시,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의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그리고 중국의 증권감리감독회, 이런 중앙기관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행사이고요. 장관급인 황공성 중국인민은행장과 천지닝 상해시장이 공동 주석으로 행사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후하이펑은 상해 금융중심 인사들과 자리를 같이 했고 상해시장 천지닝과 중국인민은행 장관급인 황공성과도 함께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보도가 된 거죠. 후하이펑은 현재 민정부의 부부장, 즉 차관으로 아동복지와 보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사회조직관리국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하이펑이 차관급으로 사회조직관리국을 관장하는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자면
민정부의 사회조직관리국은 사실 정당의 하나인 중국 공산당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공산당의 당수인 시진핑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으로는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법률상으로. 후하이펑은 2023년 12월 민정부 부부장으로 등용이 되면서 업무 영역이 포괄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현재 사회조직 및 사회사업협회, 기금회, 민간 비영리 조직 등의 등기, 조직의 등기와 심사 및 비준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민정부의 차관으로 중국에 있는 전국구 사회조직의 등기와 관리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법이 사실상 유일 정당인 공산당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규명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당 역시 전국구 사회조직의 형태이잖아요.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후하이펑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도 단속할 권한이 있고요. 고유 권한에 따라서 전국구 사회단체의 단체장, 즉 공산당의 총석이 시진핑도 체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리상으로 그렇고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공산당은 중국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사회조직은 민정부의 사회조직관리국에 등기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민정부에 등기를 하지 않았고요. 전국정치협상회의의 구성원인 8개의 민주당파의 가짜 정당들도 민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정당들은 민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법률에 의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불법단체인 것입니다. 예. 즉 공산당과 가짜 위성정당들은 모두 현재 중국 법규에 따르면 불법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단체가 합법을 가장하여 중국을 통치하고 있으며 중국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중공 인사들이 또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명목상으로는 2021년 7월 1일 중국 국민당 통치 시절에 창당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도 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불법단체였고요. 국민당군을 몰아내고 1949년 중국을 설립한 중공은 지금까지도 중공의 합법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요.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에 군림해온 불법단체인 것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 주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왜 해외의 반중공 인사들이 계속해서 중공이 불법단체다, 불법조직이라고 했는지 주목하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냥 불법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렇게 부르고 비판하나 보다 했습니다만 이제서야 왜 중공이 불법 조직인지 중국 공산당이 왜 불법 단체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새로 알게 됐는데요. 다시 후하이펑의 권한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중공이 아직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단체이므로 민정부가 중국 법규에 근거하여 만약 중공이 등기를 신청하면 이를 거절하고 심지어 중공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후하이펑이 중공을 불법 조직으로 명명해버리고요. 불법 조직 경영죄와 사기죄 등의 각종 죄명으로 당수인 총서기까지도 체포할 수 있고 법적으로 판결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유예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규의 해석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이건 가정이고요. 법률 해석상의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후하이펑 역시 공산당 당원이고 본인과 가족, 친인척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합법성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다 보니 사실상 법리적인 해석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현재 원로들과 태저당 반시진핑 세력들이 결집하여 시진핑 퇴진과 차기 지도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후하이펑 역시 공청단 소속이고 게다가 아버지 후진타오의 굴욕적인 20차 당대회 폐막식 사건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물러나게 되면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후하이펑은 시진핑의 퇴진 이후 오랫동안 별러왔던 시진핑에 대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족들은 잘 아시다시피요. 전통적으로 DNA 속에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살면서 군자의 복수는 3대에 걸쳐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명언처럼 내내고 있는데요. 군자의 복수는 3대에 걸쳐도 늦지 않다. 예. 후아의 풍은 복수의 칼날을 지금도 갈고 있을 것이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아의 풍은 물론이고 공청단에서도 시진핑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상해방 역시 같은 생각으로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13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온 사방에 적을 만든 시진핑, 좌파인 시저진 내부에서도 시진핑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왕치산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시진핑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공적이 된 시진핑과 시저진파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되치기에 능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해서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시리즈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원 잊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후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